네, 오늘 우리 시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최고의 종목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아주 코스피가 쇠고치 인근에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런 가운데 이른바 황금 한대 구상을 앞세우고 있어서 해군 함정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트렌디한 섹터 어딘지 한번 바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5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월 초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끌고 왔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이 에너지까지 합세를 해서 코스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역시 조선주가 또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부터 현대 미포까지 다 올라서고 있는 건데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올라갈 공간이 더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조선주 하면은 미국의 황금함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트럼프가 이제 황금함대의 어떤 구체화되면서 지금 미군 함정이 한 300대 정도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최소한 2배, 그러니까 단기간에 2배를 늘리는 이 황금함대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군의 그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도 구체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건조 주체로 미국의 이 헌팅턴 인걸스 선정됐거든요. 근데 혹시 헌팅턴 인걸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의 황금함대를 만드는데 그 주체가 한국 조선주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헌팅턴 인걸스가 수주를 했지만은 현대중공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조선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MRO 사업부터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그 중소형주 땅에서도 HA중공업도 지금 이 그 미국의 MRO 사업 인증을 다 받고서 계약까지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군 해군의 이 MRO, 그러니까는 이 군함을 뭐 정비하고 하는 뭐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건데 이 MRO 사업이 지금 20조 원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이제는 원래는 그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만 이제 뭐 정비하고 고치고 하는 것들로 했던 건데 이제는 한국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이 어떤 함정을 건조하는 것부터 정비하는 것까지 다 수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캐나다 잠수함 이게 60종 정도로 그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오션이 원래 이제 그 국내 기업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인 건데요. 만약에 국내 기업이 경쟁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제살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 주도리에서 원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 캐나다 잠수함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미국의 황금함대 또 캐나다의 잠수함 해서 사실 그냥 어떤 뭐 이 LNG 선도 워낙에 잘 나갔던 거지만은 이 어떤 군함 쪽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실제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필리에 있는 이 필리 조선소 그다음에 이 호주의 또 방산기업 오스탈 일단은 하나그룹이 하나 필리 조선소 보유하고 있고 지금 오스탈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돼서 지금 미국의 자회사인 오스탈 USA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어떤 그 도움이 된과 동시에 이 존스법 적용되면은 상선이라든가 이 다수의 미함정 수주 물량까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던 건데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다 보니까는 더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그 기자재부터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이 전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도달했을 때 본다면 지금은 아마 이런 조선주라든가 뭐 원전, 뭐 전력 이런 쪽에 더 올라갔을 때 코스피 5천이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5천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이쪽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조선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보완할 파트너로 K함대, K조선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내 대형 조선 3사 그리고 주요 기자재주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
하나오션도 있고 삼성중공업 다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굳이 하나만 꼽아 보자면 이제 하나오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어떤 기술적인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 종목들이 가고 있는 게 미국의 어떤 그 황금한대와 관련해서 뭐 잠수함, 뭐 캐나다 잠수함 이런 것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필리 조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오스탈의 지분까지 더 많이 사면서 그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봐야 될 것 같고 좀 중소형주 단에서 본다면 HC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주 치고는 되게 작은 회사가 미국의 MRO 사업까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MRO 사업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볼 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엠텍 같은 경우도 사실 중소형주 중에서 또 가장 잘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시장을 봤을 때 그냥 그 중심되는 종목을 하나 갖추고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하나오션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모든 종목을 다 이제 집중해 보시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최근에 또 1년 동안 주가가 여러 번 배로 뛰었잖아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 살펴봤다면 그동안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우리 종목들 얼마만큼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종목 볼 텐데요. 현대무벡스. 정말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지금 127%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오늘도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사실 현대무벡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주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그룹주, 그러니까 현대차 계열에 있는 그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만 급등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무벡스부터 뭐 그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뭐 액추에이터 만든다는 종목들,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로봇 관련된 또 특별 행정명령 내겠다라고 했고 또 그게 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쪽으로 굉장히 강력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당분간 이런 모습은 지속될 것 같은데 다만 사실 이 로봇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나 아직 중국에 비하면 그 규모는 되게 작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를 좀 증명해 줄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토모에 의해서 막 급등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또 조만간 고점은 나올 겁니다. 또 고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뭐 상당 기간 좀 또 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수익관 좀 대응해보자. 괜히 지금 뭐 다 올라간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또 막 접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은 물론 강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또 좀 고점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뭐 보유 관점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신규 매수는 좀 새롭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요.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매도 해주시는 것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대한전선인데요. 저희가 1월 5일에 들어간 이후에 벌써 15%의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어떤 호재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는 상승이 쭉 좀 많이 나왔던 반면에 오히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 이런 것 때문에 이 전력 소모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력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상승 초입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보다는 전력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 회사이자 지금 이 전력 인프라의 핵심인 이 HVDC죠. 그쪽으로 사업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하면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노려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대한전선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좀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종목들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뛰어넘을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새롭게 편입할 새로운 오늘의 트렌디한 종목 어딘지 네. 보도록 할게요. 미국
바이오가 급등 중이라고 하셨어요. 어제 많은 이제 미국의 바이오 종목들이 신고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우리 종목들은 살짝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거든요. 얼마나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시작하면서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는 세롬 맞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만 봤을 때도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이오 기업이 뭐 사양 산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미국은 뭐 그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원유 가격에 있어서 이 K 경제가 좀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좀 잘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그 미국 이란 공습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미국 바이오처럼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도 확실하기 때문에 갈 것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로슈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서고 있고 머크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 머크가 이제 가장 핵심 파트너사인데 머크도 급등하고 있고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신고가에 머물러 있고 지금 이뮤노반트 이 하늘바이오파마 관계사인데 여기가 신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존슨앤존슨도 신고가 마크 나왔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ADR이죠.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유럽 기업인데 미국에 지금 ADR 상당히 돼 있습니다. 역시나 알테오젠과 같은 그 파트너사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항암제 전략을 밝히면서 역시나 지금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이 컴베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어제 데이터 발표 쫙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 이틀 급등하면서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파트너사는 또 이 에비엘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어떤 그 바이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풀리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2, 3일 정도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에이프릴 바이오 파트너사인 에보민 같은 경우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쭉 급등이 나와서 그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 바이킹테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인데 13%인가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스트럭처 테라 같은 경우도 GLP-1 계열의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틀 연속 초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오릭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르노이의 핵심 파트너사인데 역시나 지금 2, 3일 동안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한국의 파트너사들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를 한 뒤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업이 못 가고 있는 거는 어떤 그 바이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어떤 이 이란의 어떤 지정적 문제, 그다음에 뭐 그 여타 이제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약간 주저하는 정도인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풀렸을 때 바이오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핵심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바이오 상황들을 좀 짚어주시니까요. 사실 저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좀 이런 걸 보이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임상 잘 안 된 거 아니냐, 네. 뭐 호재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조금 걱정이 해소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오늘의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D&D 파마텍인데요. 저희가 D&D 파마텍 이미 작년에 소개를 드리고 정말 100 몇 % 넘게 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신고가를 찍고 또 계속 급등하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와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를 살릴 수 있는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 아니면 D&D 파마텍을 보고 있고요. 이 D&D 파마텍은 지금 이제 제가 적어놨다시피 내일 아침에 발표할 내용 주목하자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뭐 아침 6시 뭐 7시쯤 될 것 같은데 이 JP모건 아시아에서 아시아 트랙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기업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자리에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도 정시 초청이 됐었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트랙 발표자로 선정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 메시 치료제에 대한 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미 그 작년에 가나케에서 이 12주차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 메시 치료제의 이상 진행 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메시 치료제가 간질환 치료제고요. 간이 이제 간질환에 걸리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12주차 데이터가 지금 48주가 데이터, 그 48주 데이터 나와 있는 그 글로벌 기업보다 더 좋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48조 투여가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이제 5월 달에 나옵니다만은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데이터 5월 때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구두 발표할 가능성이 꽤 큰 거고 실제 이제 이 간수치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 섬유화가 진행되는 걸 데이터로 확인을 한 겁니다.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간이 이제 굳어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굳은 살이 있는데 굳은 살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오. 그래야 간이 치료가 되는 건데 네. 실제로 간 수치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 굳어 있는 간이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점차 이제 그 나아지는 그런 수치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그 전 세계 빅파마들이 이제 이 DD1 재료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이 D&D 파마텍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DD1 재료가 아닌 DD1 그 3 같은 경우는 이 메스레 기술진을 했던 건데 화이자가 이제 메스레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화이자가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다 발표해서 좀 지나간 건데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화이자가 갖고 있는 기술이 지금 DNA 파마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발표 내용만 좋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 내일 바로 급등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기회를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D&D 파마텍 내일 발표 결과가 좋다면 또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지금 9만 원 선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예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1만 원을 못 넘어가고 계속 이제 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 내용에서 그 일단 48주 데이터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결국에는 어떤 그 이 트렌드에 있어서 빅파마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 발표 이후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하단 라인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이 따로 준비되어 있진 않은가요? 네, 그 무료 방송은 없고요.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바이오 기업들 급등하는 데이터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바이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전력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 올려놨으니까는 네이버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하셔갖고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네이버 밴드 자료 참고하셔서 오늘 나머지 시장도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